부원장님 오시는 줄 알고. 네. 박수원님 모실게요. 하나, 둘. 네, 반갑습니다. 수학강사 박동원입니다. 네. 우선은 좀 잘 오셨고요. 우선 이제 오늘은 저랑 김정민 선생님, 저기 두 선생님 나와서 이제 각자의 어떤 선행에 관련된 생각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제 2022년 정규반 커리큘럼 자세하게 좀 안내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장님 나오셔서 어머님들과 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 패드에다가 제 거 PDF 파일을 좀 띄워놓고 같이 지금 유인물에 제 거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연세대학교 이과를 졸업을 했고, 이과 관련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대치 2강, 대치 138 다수 지점을 출강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로는 강남구청을 출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념원리에도 제 강의가 지금은 판매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이력은 보시면 사실 저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이제 뭐 고3 재수의 어떤 경력이 훨씬 더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 지역은 특별하게 대구 지역에 한해서만 저학년들 대상으로 고등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저는 수능의 초점에 맞춰서 모든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고, 이 친구들 저는 어쨌든 내신을 잘 챙긴다 이런 좀 관점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수업이 맞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먼저 선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 올해 3년차 이제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느끼는 바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중등 내용의 심화 학습. 제가 정말 이거 진행하면서 깜짝 놀란 거는 첫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적분 수업을 이제 2학기쯤에 하고 있는데, 내신이 돼서 중3 2학기 과정 내신 수업을 해주려고,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내신 수업 들어갈 거야 하고 이제 중3 마지막 원 파트를 딱 수업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제가 깜짝 놀라서, 넌 어떻게 미적분을 듣고 있니? 일단 저 사실 학교 수업은 안 들어요. 학교 수업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이 아이가 그럼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한 게 맞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또 한 번 두고 얘가 뭐냐면 집중반이었나 한 번 여학생이 왔는데 너무 연산이 느린 거예요. 연산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보면 바로바로 돼야 될 거를 아직도 정말 애기들 처음 배울 때처럼 이렇게 숫자 내려 쓰고 X자로 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길래 너 중3 공부는 한 거 맞아? 그게 수상화 과정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중3을 안 했대요. 바로 그냥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3 내용이 수상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엄마가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수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위에다가 쌓아올리면 정말 애들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말로. 진짜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데서 오는 상처들이 결국엔 아이를 정말 저희가 뭐 선행학습의 폐해라고 하는 그런 거 전체를 밟고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예시들이 사실 제가 수업하면서 좀 느낀 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이 학원에서 중등 수학을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커리큘럼 안에는 고등 선행만이 있는데, 물론 내신 대비는 하겠지만 어머님들이 저희 고등 선행을 하면서 최소한의 중등 내용을 계속 꾸준하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는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시중 문제집을 기준으로는 심화 유형서 있죠. 쌤까지가 기본 유형서라고 한다면 그 윗단계. 그 윗단계 정도 그냥 집에서 가볍게 한 번 풀면은 내신 대비까지 큰 무리 없이 준비가 될 것 같고, 특히 지금은 동도중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 동도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정말 그 정도 수준에서 준비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내신도 잘 받을 거고, 물론 동도중도 조금 심화 유형서에서 괜찮은 문제들 잘 선별해서 많이 풀고, 또 제가 내신 대비 때 주는 자료들 잘 푼다면 점수는 지금 잘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내용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어머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다 미리 적어놓은 것도 적어놓은 건데, 수상화의 주요 파트의 완벽한 개념. 수상화가 진짜 수상은 양이 좀 많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상하
1, 2 미적분까지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수상이 교재로 보면 가장 두꺼울 거예요. 실제로 서점에 가서 보셔도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수하도 양은 좀 적지만 어쨌든 선행에 있어서 좀 중요한 파트들이 있는데, 물론 수상하면 계속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수상을 너무 가볍게 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상화 중에서도 딱 선행에 필요한 부분은 진짜 조금 더 깊이 있게, 예를 들어서 수상에서 복소수 관련된 것들은 그 수상을 지나고 나서 절대로 다시 두 번 다시 볼 일들이 없어요. 뭐 그런 파트들을 좀 제외를 시킨다면은 양적으로 조금은 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반복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따가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제가 여기 꼽은 이 단원들 있죠. 이 단원들에 대해서만 가볍게 공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도 수 1, 2를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 1, 2라는 게 사실 여기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뭐 함수의 극한? 그냥 수 대입해보면 되는 거고, 연속? 미분? 적분? 개념 자체는 완전 쉬운데 그 중간 풀이 요소마다 수상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들, 기본적인 개념들이 계속 사용이 되는데 그게 애매해지면은 개념을 쉽게 설명 듣다가 중간에 아이들 멍 때리는 경우들 분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수상화를 지속적으로 반복은 해주되 다 돌리려고 하지 마셔라. 꼭 필요한 것만 찾아서 돌리셔도 훨씬 더 시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상화 주요 파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여기다가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이렇게 적어둔 건데, 어머님들 욕심 좀 조금만 버려주세요. 왜냐면 뭐 수상화 한 번 했다, 뭐 2번 했다, 그럼 2번 하면은 꼭 아이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 같이 100시간 공부해서 100시간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건 기계죠. 이게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100시간 공부했는데 정말 잘하고, 어떤 아이는 200시간, 300시간 해야 좀 비슷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자꾸 절대치를 맞춰가지고 우리 아이가 쌤을 2바퀴를 했는데도 아직도 모의고사 4점을 못 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거는 정말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분명히. 그래서 욕심 조금만 내려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이런 설명 드려볼게요. 제가 이틀 전에 어떤 다른 학원에서 간담했던 어떤 어머님이 딱 주셨던 질문인데, 저희 아이는 쌤을 딱 2바퀴를 했는데 그냥 여전히 쌤에 있는 기본 유형만 다룰 줄 알지 그 뒤에 있는 시스템 있죠, 거기는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중2거든요, 중2.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형만 푸는 것도 대단한 거고, 대신에 시스템은 어머님들 다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쌤에 있는 뒤에 시스템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좀 생각이 영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김정민 선생님하고 저랑도 계속 밥 먹으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게 이런 주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여기선 중3 또는 막 간혹 중2 학생들도 있는데, 확실히 자기 나이대 맞는 것을 공부할 때랑 그거를 좀 앞서서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현 고2가 미적분 처음 배우고 중2가 미적분을 처음 배워요. 똑같이 수준에서 똑같이 미적분을 처음 배워요. 근데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고2가 나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 막 그 몇 살 형들처럼 되게 뭐라 그럴까요? 뭐 영리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힘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많은 걸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욕심을 내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어쨌든 쌤에 있는 기본 유형만 아이들이 다 풀 줄만 알면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지 이 꼼꼼한 관찰, 이거는 사실 제가 올해 마음먹은 것 중에도 하나인데, 저희도 뭐 숙제 인원이 뭐 한 반에 뭐 10명 내외가 되면 이제 두 반 정도 하면은 막 20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숙제를 다 걷어서 조교들이 뭐 채점하고 하지만 저희가 그걸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들춰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올해 지금 초에 좀 발생되는 문제가, 이 숙제는 잘해서 잘 맞는데 테스트를 보면 또 엉망이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숙제를 한번 제가 들춰봤더니 이게 웬걸 제대로 안 하면서 슬쩍슬쩍 넘어간 것들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딱 맘먹고 안 되겠다, 제가 숙제 일일이 다 하나하나 피드백 해야겠다, 이 마음가짐 하나로 올해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 잘 알고 있는지, 어머님들 한 1, 2주 정도는 학원에서 계속 뭐 문자 결과 와도 그냥 쓱 보고 넘기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보고 뭐가 문제면 바로 학원에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쓱 넘어가거나. 근데 저희 진짜 어머님과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진짜 학원에서 해온 거 다 들춰보시고
뭐 하나 안 풀렸으면 학원에 전화해서 따져주세요. 왜 이거 안 됐는지. 저희도 더 꼼꼼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노력을 할 거고. 제가 이제 정말 아이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잘못된 개념으로 맞춰놓고 답은 맞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보려고 올해는 노력을 할 거고, 특히 지금 이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바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좀 체크해 주는 거. 네, 그러고 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중3이 되잖아요. 중3이 되면서 이제 점점 고등학교에 가까워지면서 내신 걱정들 좀 많이 하세요. 그 전에는 그냥 진도를 어디까지 빼야 하느냐를 기준으로 뒀다면, 조금씩 어디서 이제 수상은 빨리빨리 더 해야 된다더라, 뭐 먼저 시작해야 된다더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거기서 좀 벗어나서 중3 시기도, 중3 때도 수능에 관점 맞춰서 조금 커리큘럼을 다 짜주세요. 내신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11월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11월부터 해도 어떻게 보면 제가 빠른 편인데 절대 늦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11월 말, 그러니까 11월 중순이죠. 아이들 기말고사가 11월 중순이면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그냥 수능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과연 몇 등급을 맞을까, 최소한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커리를 잘 준비하셔서 올 한 해도 잘 작전을 짜셔서 그대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은, 내신은 진짜 말 그대로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진학할 고등학교가 딱 정해지면은 올해 11월 중순 기말 종료 시점이죠. 그때부터 그냥 수성구에 있는 기출문제 싹 한번 돌려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진짜로. 한 학교에 3개년씩 해서 요 인근 학교 보면 몇 개 시험지도 없거든요. 그것만 봐도 충분하니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수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선행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중등 내용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계속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수상아,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셔라. 좀 필요한 부분만 꺼내서 공부해도 괜찮은 거니까 다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저도 그렇지만 어머님들 같이 관심 가져주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피드백 저희가 같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대비는 11월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 아이 뭐 최종 목표가 수트다, 수트까지다, 또 미적분이 미적분까지다, 그런 어떤 계획들을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정규반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대구에는 월목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월목에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이제 열어두고 두 개 반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A반입니다. A반의 이제 이 3월 과정은요, 선행을 위한 수상화 주요 파트, 심화, 유형, 총정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하를 방학 동안에 했고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근데도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고 좀 더 다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강의를 추천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뒤로 1년 커리큘럼이 바로 수1으로 탁탁탁 넘어가는 거라서 저는 딱 이 수상화는 말 그대로 수1 그리고 수2 또는 더 넓게 미적분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회차별로 좀 나와 있지만 아까 제가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단원들 있죠. 주요 단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회 수업에 한 단원씩 해서 총 13회에 수상화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끝을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개강은 3월 3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총 4시간인데 수업이 2시간, 클리닉이 2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먼저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하고 클리닉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까지 5시간, 2시간 반 수업, 2시간 반 클리닉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한다. 네, 그냥 5시간이라는 시간이 꽤 길고 그리고 중간에 뭐 밥을 못 먹는 게 일단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네, 막 새콤달콤으로 버티더라고요. 네,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밥은 편하게 먹고 와라. 6시부터 딱 쉬는 시간 거의 줄여서 임팩트 있게 4시간 딱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올해부터는 저는 6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면 수1, 2 선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상화 주요 단원 정리고 이제 수강 대상은 처음 공부한 학생은 불가합니다. 아예 사상화를 처음 안 해봤는데 듣겠다면 불가하고요.
최소한 수상은 한 번 이상 공부를 해서 개념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심화 유형을 공부해도 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를 이제 수준으로 이렇게 시중 교재로 설명드려야지 이해가 빠르셔가지고 일단 일품이나 블랙라벨, 그 다음 모의고사 4점 중에서도 웬만하면 쉬운 4점은 제외한 준킬러나 킬러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는 수상화 핵심 정리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A반 이제 1년 커리큘럼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이제 3월부터 한 이제 13회로 해서 수상화 심화 유형 정리가 끝이 나면 이 친구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는 수원 심화가 시작이 되고요. 여름방학에는 수투 개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수투 심화까지 해서 이반 같은 경우는 올해 수투까지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고, 바로 11월부터는 이제 고1이 되니까 내신 대비가 바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반도 소개를 좀 드릴게요. S반은 수투입니다. 수투가 이루어지고요. 개념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다루는 마스터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개념, 뭐 실력, 뭐 심화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다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완벽하게 개념 정리부터 심화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이 되겠고요. 네. 요일도 마찬가지로 월목이고, 이때는 S반은 클리닉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받고 수업 받고 돌아가는 과정이 되겠고, 역시 13회고요. 네, 세부 안내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강좌 안내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2반은 이제 수투 개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개념 설명 전부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끝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수업이고, 수강 대상은 수투가 처음인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한 번 했지만 자신이 없어서 개념부터 다시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수투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라는 학생들이 들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수준은 아까 그 제가 말했던 수상하보다는 조금 더 낮긴 한데, 세네는 비스텝에서 중상 난이도, 일품 및 블랙라벨, 그리고 모의고사 4점 정도를 다루는 그런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S반도 1년 커리가 중요하죠. 일단 수투 마스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13회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미적분 마스터, 그리고 수원 심화, 수투 심화라고 해서 이 S반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제대로 공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11월부터는 이제 고1이니까 수상 내신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 정규반 2가지 과정을 좀 안내를 드렸고요. 저 요일이 맞고 또 과정이 맞다면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올해 또 한번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정말 내가 어머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크게 3가지를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자체도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있고, 제가 올해만큼은 숙제 진짜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진짜 마음먹은 건 애들 풀이를 좀 보고 진짜 애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점검해야겠다. 제가 직접 한번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많이 가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직접 손글씨로 아이들 첨삭을 매 숙제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적어놨지만 사실 저희 대구 왔다 갔다 기차에서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통해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 숙제 들고 가서 기차에서 첨삭 다 끝내고 다음 수업 올 때 다시 배부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테스트 성적이 조금 미달이 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될 때까지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학원에 불러서 그냥 적당히 한 뭐 4, 5점 됐는데 넘어가자 이런 거 없이 진짜 제 수업의 어떤 과정을 배웠으면 알 때까지 끝까지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해서 올 한 해만큼은 관리적인 측면이 작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제가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지루함 없는 수업. 일단은 수업을 그래도 그럴까요? 제가 아마 여기서 수학 선생님 중에 가장 어릴 것 같긴 한데 가장 유쾌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집중만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혹시 학부모님 계신가요? 많진 않네요. 어쨌든 가장 이제 아이들 재밌고 지루하지 않게 제가 수업을 잘 하는 편이라 올해 역시 지루함 없고 아이들 진짜 뭐 학원 다 가기 싫다는 소리 안 하도록 제가 한번 재밌고 유쾌하게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클리닉 어떤 시스템에 관해서도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일단 숙제는 제가 50문제를 계속 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항상 50문제라기보단
또 이제 단원에 따라서 50문제 내외로 제가 출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숙제 역시 아이들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냥 저희가 숙제가 딱 동일화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부족하면 기초 개념 더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갈 거고 좀 잘하는 친구면 좀 심한 문제가 나갈 거고 그 판단은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저희가 숙제가 나갈 거고 그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해가지고 오면은 모든 채점은 조교가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점 다 끝난 걸 저한테 다 줄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들고 집에 갈 거고 다음날 다 손글씨 풀이를 해서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풀이가 좀 허술하고 뭔가 이 아이 지금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학생과 상담하고요. 학생이 말이 안 듣는다. 그럼 어머니한테 바로 제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리 좀 더 철저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개인별 오답 관리. 제가 지금 과제물이나 이런 어떤 클리닉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숙제 답을 입력을 하면 그 학생이 틀렸던 유형이 정리가 되고요. 그 유형에 대해서도 취향 유형이 무엇인지도 다 개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학생별로 모든 숙제와 클리닉 문제 풀이의 오답은 기록이 되고요. 매 수업마다 숙제 오답과 클리닉 푼 문제, 그때 오답에다가 제가 유사 유형까지 학생의 추가로 숙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50문제 숙제에다가 그 전에 숙제 해온 거에 대한 각자의 오답이 있겠죠. 각자 오답과 그에 대한 유사 유형이 그대로 추가로 나가니까 아마도 대략 한 7, 80문제가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별로 이제 개별 교재를 하나씩 만들어서 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수투 마스터가 끝났다. 그럼 수투 마스터 동안 했던 숙제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클리닉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동안 풀면서 어디 파트는 유독 약하다는 게 한 번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향 유형들만 골라서 제가 교재화해서 아이들한테 선물처럼 줄 겁니다.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물처럼 제가 아이들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 개별 취향 유형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클리닉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시스템인데 먼저 당연히 숙제 검토랑 오답 관리를 하고요. 이제 클리닉 문제는 역시 또 레벨을 나눠놔서 저는 계속 맞춤형으로 제공할 거예요. 아이들 뭐 당연히 편차 있잖아요, 어머님들. 잘하는 애가 있을 거고 조금 부족한 애가 있을 거고. 그래서 레벨 1, 2, 3으로 나눠놔서 각자 수준에 맞게끔 제가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조금 부족해갖고 레벨 1 풀다가 점점 잘해지면은 이제 레벨 2로 올라가서 그 이제 레벨 2 시험지를 풀면 되는 거고 더 올라가면 또 레벨 3까지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보고 이 모든 결과 역시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그리고 영상 촬영되고 기본적인 거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관리적인 측면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중등 내신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내신 대비는 합니다. 내신 대비는 직접 하고요. 저희가 회차로는 4회차. 그래서 아마 시기는 4월 18일부터 4회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보통은 5월 첫째 주에 다 시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4번의 시간 동안 제가 할 수업은 뭐냐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먼저 일단은 학교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줄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동도, 대륜 그냥 무난하게 나오고 근데 뭐 정화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동도 하나 빼면 다 무난하게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학교 성향에 맞게끔 지금 준비를 해서 모의고사를 계속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 삼국이춘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족보닷컴에 가면 일단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도 다 풀려가지고 조금 더 트렌디하고 어려운 문제들까지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바로 서술형 첨삭. 요거는 사실 서술형 첨삭 같은 경우는 수학학원은 잘 안 해줘요. 그게 왜냐면은 서술형 채점 기준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도 어떤 해 평균이 좀 높다. 서술형 점수 짜게 나가고요. 평균이 뭐 낮다. 그럼 서술형 후하게 나가고. 이런 정말 채점이 기준이 모호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시간을 압축하고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남학생들 글씨 못 쓰고 엉망이고 또 여학생들 또 서술형 쓸 때 일기 쓰듯이 쓰고 뭐 X 넘겼다. 뭐 했다. 뭐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좀 뭔가 임팩트 있게 쓰는 연습들을 요 중3 때부터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갔을 때 서술형으로 좀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걸 제가 내신 대비 때 아이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하고요. 역시 오답 관리는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한 30분을 얘기를 했네요. 네, 좀 어쨌든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네. 주어진 만큼 또 열심히 가르쳐서 아이들과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성적 올리는 박덕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 뒤로도 계속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일단 김정현 선생님 오셔서 정민쌤 수업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실 겁니다. 지금까지 박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